이 결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촌입니다. 웨딩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하객들의 경악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경이의 절규가 홀 안을 가득 메웠다. 50년 전 이 남자가 저와 결혼해 있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정순이 증거 사진을 높이 들었다. 기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무릎이 꺾여 주저앉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거실에서 윤정수는 손자 하경의 결혼 청첩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는 정순의 손가락은 청첩장의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최하경, 최수진.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두 사람의 이름을 읽어보았습니다. 25살 때 결혼해서 홀로 키운 아들이 낳은 손자가 이제 장가를 간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경이는 어릴 적부터 정순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아들이 사업 때문에 바빠 돌볼 수 없었던 하경이를 정순이 친아들처럼 애정을 쏟아 키웠던 거죠. 아파트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이 시간이면 하경이와 통화를 하곤 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경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하경아. 오늘은 뭐 했니? 정순의 목소리에는 손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하경이의 목소리가 약간 들뜬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니? 수진이 가족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하경이의 다음 말에 정순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수진이 아버지가 할머니랑 같은 동네에서 자랐대요. 수진이 할아버지도 그 동네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고요.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느 동네 말이니? 정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청량리 쪽이요. 수진이 아버지 성함이 최지자 호자고 할아버지는 최기자 훈자이시래요. 할머니 혹시 아세요? 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청첩장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최기훈.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순의 머릿속에는 50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경이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어요. 정말 설마 그 사람일까요? 5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남자가 이제 손자의 결혼식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란 말인가요? 아, 응, 괜찮다. 하경아, 그분들이 청량리 어디 사셨다고 했니? 정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는데 수진이 말로는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청량리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사셨다고 하네요. 정순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량리의 작은 무역회사. 바로 기훈이 다니던 회사였거든요. 25살 새댁이었던 자신을 버리고 회사 여비서와 바람을 피운 남편, 그리고 그 여자와 재혼하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남자가 분명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그래. 정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결혼식 때 만나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네요. 수진이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수진이도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따르고요. 하경이의 밝은 목소리가
정순의 귀에는 멀게 들렸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순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할머니, 그럼 저 이제 수진이랑 드레스 피팅하러 가야 해서요. 내일 또 전화 드릴게요. 할머니도 결혼식 때 입으실 한복 준비하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청량리 무역회사 최기훈.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배신의 아픔은 여전히 정순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순은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던 기훈과의 생활이 떠올랐어요. 23살에 만나 25에 결혼한 기훈은 당시 청량리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했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서서히 변해가던 기훈의 모습들이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늦은 귀가, 차가워진 말투, 핸드폰을 감추는 행동들, 그리고 마침내 발각된 불륜의 현장까지. 정수는 그때의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사무실에 깜짝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목격한 그 장면을, 기훈이 여비서와 입을 맞추고 있던 그 순간을. 설마, 아니야, 설마 그 인간이 이 결혼의 가족이었단 말이야?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손자의 행복한 결혼식이 갑자기 악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그 남자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복수할 기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이혼 서류, 옛날 사진들, 그리고 기훈과의 결혼 생활 중 모아둔 각종 서류들이 50년째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과거를 되짚어 보았어요. 특히 한 장의 사진이 정순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기훈이 여비서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당시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얻은 증거 사진 중 하나였습니다. 사진 속의 기훈은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기훈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을 때 정순이 대신 갚은 차용증, 기훈이 여비서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서 사본. 정수는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수집해 두었던 거예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이었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순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손자의 행복을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오래된 원한을 풀고 싶은 마음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순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리허설 당일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웨딩홀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홀 입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50년 전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경이가 밝은 목소리로 정순을 반겼어요. 턱시도를 입은 하경이는 평소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우리 하경이 정말 멋지구나. 정수는 손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가족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하경이가 정순의 팔을 이끌며
홀 안쪽으로 향했어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50년 만에 최기훈을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 아버지 최지호입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50대 중반의 남성이 정순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순간 정순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최지호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기훈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 날카로운 눈매, 코끝의 모양, 모든 것이 기훈을 닮아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하경이 할머니 윤정순입니다. 정순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홀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호야, 미안하다. 교통이 좀 막혀서 늦었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0년 만에 최기훈과 마주쳤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반듯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기훈도 정순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 이분이 하경이 할머님이세요. 최지호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순과 기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생생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기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순도 간신히 대답했어요. 기훈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이 되는군요. 정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손을 잡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들, 서로 아시는 분이세요? 하경이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처음 뵙는 분이야. 정순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처음 뵙는 분입니다. 기훈도 정순의 말에 동조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계속해서 맞닿아 있었습니다. 기훈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제발 조용히 해달라는 애원이 담겨 있었고 정순의 눈에는 각오는 하고 있어라는 차가운 경고가 서려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은 기훈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기훈도 종종 정순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서로를 견제하는 것 같았어요. 정순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기훈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마 그 여비서였을 거예요.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순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정순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거울 앞에 선 정순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기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기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제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훈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정순이 비웃었어요. 당신이 아이들을 걱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뭐요? 사과라도 하려고요?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5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면서 기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핸드백을 꼭 쥐었어요. 내일 결혼식에서 뵙죠. 최기훈 씨. 정수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정순아, 정말 제발.
기훈이 뒤에서 불렀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핸드백 속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50년 동안 품어온 복수가 마침내 시작되는 날 말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정순의 차가운 눈빛과 묘하게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정수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사실 밤새 뒤척이다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속에는 50년 동안 쌓인 분노와 복수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손자의 행복한 날을 망칠 수도 있다는 죄책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 옷장을 열었어요. 며칠 전에 새로 맞춘 진한 남색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자의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옷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정순의 마음은 축하보다는 복수에 가까웠습니다. 한복을 입으며 정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70년의 세월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 같았어요. 오늘은 정말 끝을 보는 날이구나. 정수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50년 전 기훈과 여비서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기훈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을 때 정순이 대신 갚은 차용증, 기훈과 여비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변호사를 통해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특히 한 장의 병원 기록이 정순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최지호가 태어났을 때의 출생증명서였어요. 날짜를 보니 기훈이 정순과 이혼하기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즉, 기훈은 정순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든 거였어요. 이 자식이 정말.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정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보았습니다. 기훈의 사업체 등록 서류였어요. 놀랍게도 기훈은 이혼 직후 정순이 대신 갚아준 빚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의 부를 쌓은 거죠. 정수는 이 모든 사실을 이혼 과정에서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너무 상처받고 지쳐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어요. 내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았구나. 정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정수는 모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한복 저고리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수는 택시를 타고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인생의 마지막 전투를 치르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어요. 정수는 신랑 측 가족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하경이는 웨딩 슈트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 하경이가 정순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우리 하경이가 제일 멋있다. 정수는 손자를 꼭 껴안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안함이 올라왔습니다. 곧 이 아이의 행복한 날이 지옥으로 변할 테니까요. 할머니, 혹시 어제 수진이 할아버지와 이야기 나누셨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경이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냥 동네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겠구나. 정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정수는 신부 대기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기훈을 마주쳤어요. 기훈은 정순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순 씨, 기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참 좋은 날이네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니까요. 제발, 아이들만은.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요? 정순이 비웃었어요. 당신이 내 아이 생각은 해봤나요? 25살짜리 새댁을 버리고 떠날 때 기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한복 저고리를 툭툭 쳤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서류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50년 전 당신이 한 일들이 어떤 건지 오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정순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기훈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늦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정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결혼식 시작 30분 전 정수는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서류들을 점검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진, 출생증명서, 차용증, 기훈의 모든 죄악이 담긴 증거들이었어요. 정수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끝장을 보자. 최기훈. 웨딩홀로 돌아오니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수는 신랑 측 가족석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너편 신부 측 가족석에는 기훈이 앉아 있었어요. 기훈은 계속해서 정순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경이가 입장하고 이어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아버지 최지호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정순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지만 눈은 최지호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그 불륜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구나.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신랑 신부가 단상에 올랐고 사회자가 결혼식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한복 저고리 안의 서류들을 만지작거렸어요. 곧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양가 어른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먼저 신부 측 어른께서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기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기훈의 모습을 보며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5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남자가 이제 떵떵거리며 축사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훈은 단상으로 올라가면서 정순을 힐끗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제발 조용히 해달라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안녕하십니까? 신부의 할아버지 최기훈입니다. 기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두 집안이 하나가 되어 기훈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정순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웨딩홀 안의 모든 시선이 정순에게 집중되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정순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기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하경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정순을 불렀어요. 정순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정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정순이 기훈에게 말했어요. 기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이크를 정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정순은 마이크를 받아들고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하경이의 당황한 얼굴, 수진이의 놀란 표정,
그리고 기훈의 절망적인 눈빛까지. 안녕하십니까? 신랑의 할머니 윤정순입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정순은 한복 저고리 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기훈이 정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순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결혼은 잘못되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웨딩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뭔 소리야? 라고 외쳤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경이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정수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기훈과 여비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정순이 사진을 높이 들었어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바로 신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이 언제 찍힌 줄 아세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50년 전 이 남자가 저와 결혼해 있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웨딩홀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하경이가 말하려 했지만 정순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신부 아버지의 출생증명서입니다. 정순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최지호, 출생일자를 보세요. 50년 전 3월 15일입니다. 하객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순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최기훈과 이혼한 날짜가 적힌 이혼신고서 사본입니다. 50년 전 5월 20일자입니다. 웨딩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부의 아버지는 저희가 이혼하기 2달 전에 태어났습니다. 즉, 최기훈이 저와 결혼해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나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하객들이 경악했어요. 누군가는 어머나 라고 외쳤고 또 누군가는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쳤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아빠 라고 외치며 쓰러지려 했지만 옆에 있던 어머니가 부축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신랑과 신부, 이 두 사람은 사촌관계입니다. 웨딩홀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하객들이 일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제 전 남편 최기훈의 혼외자와 제 아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이것은 근친혼입니다. 하경이가 충격을 받아 비틀거렸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정순아, 제발. 제발이요? 정순이 기훈을 노려보았어요. 50년 동안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서 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순은 마지막으로 차용증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을 때 제가 대신 갚아준 차용증입니다. 제 돈으로 지금의 부를 쌓아놓고는 저만 버리고 떠났죠. 웨딩홀은 완전한 혼란 상태였어요.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양가 가족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기훈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기훈을 내려다보았어요. 이제야 미안하다고 하는군요. 50년이 지나서 호라는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50년 만에 터진 진실이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웨딩홀은 완전한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수군거리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고, 양가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경이는 단상에서 비틀거리며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하경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손자의 행복한 날을 이렇게 망쳐버린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경아, 정순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할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하경이는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어머니 품에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결혼식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하경이가 수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이의 어머니가 막았어요. 가지 마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떡해. 수진이의 어머니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편 기우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5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자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최지호가 기훈에게 달려왔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제가 정말. 기훈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기훈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어요. 최지호는 충격을 받아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럼 수진이와 하경이가 정말로 사촌 관계가 맞습니다.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결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누군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라고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완전히 막장 드라마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웨딩홀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름다운 결혼식이 순식간에 스캔들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경이는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걸 지금에야 말씀하세요? 하경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지금이 아니면 널 지킬 수 없으니까. 정순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할머니가 이 모든 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경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순은 하경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경아,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할머니를 이해하게 될 거야. 이런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수진이가 갑자기 일어나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정순을 노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뭔데 우리 결혼을 방해하세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정순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촌끼리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르고 만났고 진심으로 사랑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정수는 다시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하객들이 다시 정순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최기훈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제가 대신 갚은 빚의 목록입니다. 정순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총 3억 원이었어요. 당시 돈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기훈이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보았어요.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 돈으로 당신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의 부를 쌓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1원도 갚지 않았죠. 정순의 목소리에는 50년 동안 쌓인 원한이 배어 있었어요. 정순아, 내가 정말 기운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정순이 차갑게 말했어요. 50년 동안 당신이 저에게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객들 중 일부는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죠. 하경이는 수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어요. 수진아, 우리. 하지만 수진이는 하경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하경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게 거짓말 같아요. 우리가 사촌이라는 것도 할아버지들의 이런 과거도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아요. 수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복수는 달성했지만 무고한 젊은이들까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경아, 정순이 손자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하경이는 정순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수진이를 사랑해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해도 안 돼.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결혼은 절대 안 되는 거야.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웨딩홀은 여전히 혼란 상태였어요. 50년 전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복수를 완수한 정순이 서 있었어요. 웨딩홀의 혼란이 절정에 달한 그 순간 정순은 한복 저고리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봉투는 다른 것들보다 더 두꺼웠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다시 정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이 더 있어요. 기우는 바닥에 앉은 채로 정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무엇이 더 나올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수는 봉투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50년 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쓴 일기입니다. 정순이 일기장을 펼쳐들었어요. 최기훈이 저와 아들에게 어떤 짓들을 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하경이가 깜짝 놀라며 정순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제 아버지가 기훈 할아버지의? 그래.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도 최기훈의 친아들이야. 그리고 수진이 아버지 최지호도 최기훈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들은 이복 형제인 거야. 웨딩홀이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은 이 복잡한 가족 관계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하경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제 아버지와 수진이 아버지가 형제라는 말씀이세요? 맞다. 정순이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1970년 5월 20일. 아들을 낳았다. 기훈이는 기뻐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기훈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것을. 정수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어요. 1974년 3월 15일. 기훈이가 그 여자 사이에서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다고 들었다. 우리 아들과 2달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최지호가 충격을 받아 비틀거렸어요. 그럼 하경이 아버지와 제가 정말로 이복 형제가 맞습니다.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에요. 기훈의 아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지호는 제 아들이에요. 물론 당신 아들이죠. 정순이 차갑게 웃었어요. 하지만 최기훈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제 남편이 당신과 바람을 피워 낳은 아들 말이에요. 정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병원 기록입니다. 두 아이의 출생 기록이 모두 들어 있어요. 서류에는 분명히 두 아이의 아버지란에 최기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나는 정순의 아들, 다른 하나는 여비서의 아들인 최지호였습니다. 보세요. 정순이 서류를 높이 들었어요. 두 아이 모두 최기훈이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어요. 하경이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럼 저와 수진이는 정말로 사촌이라는 말씀이세요? 사촌이 맞다.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와 수진이 아버지가 이복 형제니까 당연히 너희는 사촌이지. 수진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정수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기훈이 사업 실패 당시의 상세한 기록이었어요. 최기훈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는 친정에서 받은 유산을 모두 내줬어요.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은 다음 날 최기훈은 저와 아들을 버리고 그 여자에게로 갔어요. 제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기훈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정순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까지. 기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들까지 뭐요? 정순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예요. 이복 형제의 자식들이 모르고 사랑에 빠진 거 말이에요. 정수는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저는 5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해왔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경이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말해서 뭐 하겠니? 정순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 아버지에게 상처만 줄 뿐이었어. 그리고 너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었고. 하지만 이런 결혼만은 막아야 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사촌끼리의 결혼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요.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경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사촌이라니. 하경이도 눈물을 흘리며 수진이를 바라보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웨딩홀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50년 전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었어요. 버림받고도 너희들을 지켜봤다. 정순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정순의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한 여인의 아픔과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웨딩홀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기훈의 무릎 꺾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5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드러나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거죠. 정순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기훈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복 저고리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두꺼운 법무 서류 뭉치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최기훈 씨.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하객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또 무엇이 나올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이것은 당신이 제게서 받은 3억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입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정수는 계산기를 꺼내 차분히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50년간 연 3% 복리로 계산하면 현재 가치로 약 15억 원이 됩니다.
웨딩홀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15억이라는 거액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제가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정확히 계산해 봤어요. 정순이 서류를 높이 들었어요. 법적으로도 충분히 청구 가능한 금액이에요. 기훈이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보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순아, 그 돈으로 당신이 지금의 부를 쌓았잖아요. 정순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 돈으로 새로운 회사를 차리고 제 돈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정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자 하경이를 위해 제가 준비한 증서입니다. 하경이가 깜짝 놀라며 정순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를 위해 집을 사둔 거야. 정순이 하경이에게 증서를 건네주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하경이는 증서를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이런 걸 언제? 내가 결혼하면 주려고 준비한 거였어.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결혼이 무너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야. 정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순이 서류를 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서예요. 기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보았어요. 정순은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우리는 계속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각종 가족 모임에서 말이에요. 기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정순의 복수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때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할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한 일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하경이가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충분히 하셨어요. 하지만 정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경아.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정수는 웨딩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잘못한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이에요. 최기훈은 50년 전에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죠. 그것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이에요. 정수는 기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저를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손자들이 비록 결혼은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사촌 관계니까요. 앞으로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우리는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당신에게 상기시켜 드릴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기훈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정순의 복수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될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수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정순은 수진이를 바라보며 잠시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 아이야. 하지만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희생양이 된 거지.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인생은 길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정수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최기훈 씨, 이제부터 당신의 새로운 며느리 시어머니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웨딩홀은 여전히 충격과 혼란 속에 있었지만 정순만은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어요. 50년 동안 준비한 복수를 마침내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정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한 들판이 그려져 있었어요.
정순 선생님, 정말 실력이 늘으셨네요. 옆에 앉은 동년배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고맙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붓을 씻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이 끝나고 정수는 문화센터 앞 벤치에 앉았어요. 요즘 정순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독서를 했어요. 저녁에는 하경이와 통화하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였습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에 정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경이가 정장 차림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하경아. 오늘 회사는 조금 일찍 끝났어요. 할머니 그림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하경이는 정순 옆에 앉으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요즘 하경이의 표정은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결혼이 무산된 충격과 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경이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식이니? 회사에서 해외 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미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대요. 하경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좋은 기회구나. 할머니가 너무 기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하경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때 용기를 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원망했지? 솔직히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신 거잖아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기훈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하경이가 기훈을 보며 몸을 긴장시켰어요. 하지만 정수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괜찮다, 하경아. 기훈은 정순과 하경이 앞에서 멈춰 섰어요. 석 달 사이에 더욱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어깨도 많이 구부정해져 있었어요. 정순 씨, 기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최기훈 씨. 정수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기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하경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경아,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하경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하경이가 사라지고 나자 기훈이 정순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정순이 먼저 물었어요. 요즘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훈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정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순 씨, 기훈이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기훈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빚진 돈을 갚기 위한 재산 양도서입니다. 정수는 놀란 표정으로 기훈을 바라보았어요. 회사 지분 절반과 부동산 2채, 시가로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기훈이 서류를 정순에게 내밀었어요. 왜 갑자기? 50년 늦었지만 제가 빌린 돈은 갚아야죠. 그리고 기훈이 말을 멈췄어요. 저도 이제 편하게 죽고 싶어요. 정수는 서류를 받아들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옥 같았어요. 기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당신 생각이 났어요. 50년 동안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훈이 잠시 망설였어요. 자존심도 있었고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존심이요? 네. 부끄럽지만 그랬어요. 성공한 척, 행복한 척 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기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럼 뭘 원하세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정수는 기훈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50년 동안 기다린 사과였지만 막상 들으니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정순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과는 받겠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별개의 문제예요.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50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정수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정순 씨는 이제 행복하세요? 정수는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었어요. 예.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복수가 아닌 진짜 제 인생을요. 기훈은 정순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정수는 돌아서며 대답했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최기훈 씨. 네. 인생은 가장 늦은 순간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시작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거라면 더없이 가치 있죠. 정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석양을 등지고 걷는 정순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50년 만에 마침내 자유로워진 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